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내 공식 출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참여 없이 출범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갈수록 삐걱거리는 양상인데요. 일단 정부는 경사노위의 문을 연 뒤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문성현입니다. 자, 경사노위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공식 출범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연내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 사항이 어떤가요? 그렇죠. 지난 6월에 경사노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민주노총 10월 대전대 결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사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동안 대표제의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출범하려는데 필요한 조치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체들을 모여서 논의를 하면 언제든지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노총에 참여만 있으면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민주노총 참여 여부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담당자와 저희도 인터뷰한 적은 있습니다만 예. 참여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긴 한데요. 어떻게 설득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쭉 지켜보고 예. 하면서 지금 생각되는 거는 지금 지도부는 참 적극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민주노총 내부의 조건이 많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예. 그 내부에 사회적 대화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투쟁을 해야지 무슨 대화냐.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조가 대체적 기업별 노조다 보니까 예. 기업별 조건에는 관심들이 많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도 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사노위 자체가 현실적인 방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이른바 개문발차 이런 건가요? 지금 다른 한쪽인 한국노총이 이제 빨리 가야 된다. 지금 한국노총 위원장님도 내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말이냐 이런 말씀 하시고 다른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주체들도 이야기를 빨리 시작합시다라는 의견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금년 내로는 출범해서 내년을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는 나름대로 적극적인데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다. 그 중에 기업별 노조의 문제가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 노동시장을 보기보다 기업 문제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다른 게 사회적 대화 자체를 약간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그러니까 투쟁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인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중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주노총 할 때부터 많은 대정부 투쟁을 했어야 됐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결정적 사건들도 몇 번 있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계기는 없었고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 믿겠다 하는 이런 흐름이 강력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뢰를 이제 잃게 된 이제 그런 계기들이 몇 번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당장 그거 자체를 막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를 풀기 위한 어떤 그 제안, 그다음에 신뢰를 쌓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전에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인지해고 제도를 동의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정계적 문제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동의 없이 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건데 제 생각은 지금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노동 스스로 예. 노사가 중심이 되어서 뭐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 예. 정부는 그런데 우리는 뒤로 빠지는 걸 돼 있습니다. 예. 노사를 중심에 확실히 세우겠다. 이런 걸 믿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 모든 걸 얻어낼 수 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것이 각각의 이해가 이제 제출이 되고 그 중에 사회 전반을 위해서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어쨌든 유리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민주노총의 태도랄까요? 이런 게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거는 기업별 노사관계에서는 30년 역사를 통해서 어쨌든 뭐 적절한 타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임금 인상도 10%를 요구했다가 5% 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그렇죠. 예. 단체 계약도 뭐 20개를 요구했다가 5개, 10개에서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모든 그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최선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대화라는 건 현실적으로 상대가 있는 거니까. 차선과 차악 사이의 선택인데. 그렇죠. 이걸 전부 아니고 전무로 가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좀 사회적 대화 문제도 제가 지난번 최저임금 상황을 놓고 보면 산입범위 문제도 참여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상여금 정도 하자라는 데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간에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산입범위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많이 얻으시려면 갖다 적극적인 투쟁하시는 건 하시라. 많이 얻으시려면.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서 하나씩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상대방을 인정한 사회적 대화는 불가피하고 항상 부분적 단계적 협업을 모셔야 된다. 그게 이제 사회적 대화의 핵심입니다. 정부하고 민노총 관계가 좀 불행히 도 악화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1월 총파업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고 계신가요? 투쟁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대화를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제는 아직까지 대화의 조건이 안 됐거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투쟁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투쟁을 하다 보면 이점 가면 이제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의제별로 주제별로 좀 나눠서 민주노총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개문 발차까지 이제 현실적인 안까지 이제 고민하시게 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사정 그리고 이 노사의 대화가 좀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경사노위의 인식은 어떠신가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 저는 그게 동의는 안 합니다. 지금 부분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조, 그러니까 조선, 철강, 자동차, 특히 그중에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려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여야, 보수 진보 관계없이 가장 당장 발등에 뜨는 불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 자동차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나갈 거냐를 보면 이 현장에 있는 당사자 즉 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과 달리 앞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서 핵심이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에 있는 노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제 적극적 역할로 끌어낼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경사노위의 역할이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는 어쨌든 노사 다 좋은데 예. 이거 옳고 그러냐가 아니다 지금. 예. 단 한 개라도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합의를 해라. 이게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러면 자동차 산업을 하는데 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이대로 갈 거냐. 예. 중소기업은 저렇게 무너지는데 수출 많이 해서 돈만 벌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 불평등을 이대로 놓고 갈 거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 예. 그건 아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지난번 촛불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된 바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 특히 노동이 좀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좀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구조적 위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현장에 이제 대화가 필요한 건데 예. 모든 것들을 풀기보다 일단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그런 장이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에 관련해서 또 보면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것도 예. 개혁도 아마 지금 포함되는데 그 지금 경사노위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서 아주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고 그러나 꼭 풀어야 될 과제가 국민연금인데 예. 그냥 뭐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국회로 바로 보내지 말고 사직 대화를 하자. 예. 노동계 요청이 있었고 또 정부 보건복지부도 참여했고 또 다행히 이 경영계도 동의를 해서 지난번 대표자회에서 특위를 가동하기로 결의를 했고 이제 10월 30일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해서 그러면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예. 합의를 하고 중요한 그거다. 합의를 하고 단계적 부분적으로 하나씩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저는 뭐 적어도 지금 논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예. 방향 그리고 어떤 단계 또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이다.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개된 토론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런 데서 우리 KBS를 비롯한 언론도 좀 특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런 식의 노사 사회적 대화가 하나하나 네. 해결해 나가는 문제에 대한 어떤 좋은 경험이 쌓일 때 이것이 이제 네.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